안녕하십니까. CAKD5 1차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이현정입니다. 유통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 감소 고객 예측 및 솔루션 구축을 주제로 한 4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팀 멤버는 다음과 같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차는 개요, 데이터 분석, 활용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유통산업에 대하여 크게 5가지 이슈를 탐색했습니다. 소비자 니즈의 변화,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편리성과 효율성 중시, 오프라인 전략 변화, 이용 형태의 다양화와 같은 외부 환경을 통해 고객이 중심이 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엘사 멤버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속성과 구매 패턴에 대하여 유의미한 변수를 도출해내고자 하였습니다. 엘사 멤버스 데이터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2014년 총 매출액 대비 2015년에는 5%의 상승을, 총 구매 건수에서는 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4년과 15년의 데이터를 총 4반기로 나누었고 14년 하반기 대비 15년 상반기에 총 구매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구매액은 4%의 하락폭을 보였고 총 구매 건수와 평균 구매 건수에서도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구성하는 고객 속성을 파악해보니 여성과 남성이 약 8대2의 비율로 구성되어져 있고 연령대는 40대가 약 40%, 거주지는 경기, 서울, 부산이 약 70%를 차지하였습니다. 고객에 대하여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고객 세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반기에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기존 고객, 14년도에 구매 이력이 없었으나 15년도에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신규 고객, 15년 하반기에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을 이탈 고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19,383명 중에 19,147명이 기존 고객으로 약 98%의 데이터가 기존 고객이었습니다. 기존 고객 중 구매가 감소한 고객이 57%로 구매가 증가한 고객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소 고객은 매출 증가율을 고려한 금액보다 비교 기간의 구매 금액이 낮은 고객을 감소 고객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감소 고객의 구매 패턴을 파악하여 총 금액의 55%의 금액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주제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매 감소 패턴 파악, 모델 검증, 군집화, 상품 추천 과정으로 진행하였고 작업 환경과 사용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품을 살펴보았을 때 4개의 제휴사의 상품이 통합되지 않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어 새로운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판단되었고 유통지식뱅크의 표준 유통 분류 기법을 참조하여 12개의 대분류 카테고리를 생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데이터의 구성 비율이며 두 번째 그래프는 구매 금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재카테고리화를 진행한 후 반기별 구매 증감과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매 고객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매 습관을 기준으로 세 분류로 나누어 비중을 살펴보았습니다. 제휴사 간의 이용률 차이가 있었고 A 제휴사가 7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이 상위 판매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멤버십의 이용 현황도 파악해보았습니다. 데이터셋을 파악한 후 종속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14년 상하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15년 상반기를 예측하는 훈련을 진행하였고 새 반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15년 하반기를 예측하는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예측 대상에서 첫 번째 반기의 매출 성장률을 고려한 값과 차이가 음수일 경우 감소 고객으로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는 고객 속성, 고객 구매 패턴, 상품 속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성별 연령 같은 경우는 레이블 인코딩을 진행하였고 거주 지역은 신우편번호 앞자리 3자리로 카테고리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 구매 패턴에는 RFM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등급화하였고 상품 속성에는 12개 대분류 카테고리를 4분의 2로 나누어 금액 증감과 변동을 살펴보았고 세 카테고리와 제휴사별 반기의 매출 금액은 10분의 1로 나누어 증감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분위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변동 지수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변동은 비교기간 간의 등급 변화 차이이며 이는 개인의 구매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음수가 존재하게 되고 음수를 유의미하게 보기 위하여 8대2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증감 지수를 합친 구매 지수로 정의하였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구매액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모델 분석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분류기로 진행하였고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 최종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피처 임포턴스를 통해 74개의 변수 중 최종 26개의 중요 변수를 선별하였습니다. 실루엣 기법과 엘보우 기법으로 세 군집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1입니다. 총 3,116명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매 건수와 평균 구매액이 가장 높은 군집이며 60대의 연령대가 가장 많고 타 군집 대비 고가 상품 구매율이 가장 높습니다. 의류와 패션 잡화의 구매율이 약 50%이며 판매품에 대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가 제품 구매 집단은 서비스, AS, 사은품, 마일리지 등의 사후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품 외 마케팅 강화, VIP 마케팅, 그 외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홍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케팅을 재현합니다. 군집 2입니다. 총 3,952명으로 38%의 비율을 차지하며 구매 건수가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고객입니다.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한 구매 제품에 대하여 무료 반품, 무료 배송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 건수를 높이기 위한 선호 상품에 대한 맞춤 쿠폰, 차별화된 저가 상품 판촉으로 마케팅을 재현합니다. 군집 3입니다. 총 3,272명으로 32%의 비율을 차지하며 구매 건수는 높지만 저가 상품 구매 비율이 88%를 차지하는 군집입니다. 저관료 상품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노출,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문자, SNS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케팅을 재현합니다.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활용해 잠재 요인, 협업 필터링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제휴사별 중분류의 분류가 달라 잘못 분류할 오류를 막기 위하여 제휴사와 중분류를 결합한 뒤 성능 테스트를 거쳐 평균 RMSE가 약 3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고객 번호에 따라 총 아이템 중에서 구매 이력이 없는 상품을 추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구매 감소를 예방하는 저희의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